네, 첫 번째 종목은 IT 기기 내에서 BH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BH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 BH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023년 매출 성장세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2024년까지 일단 2년여에 걸친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면은 최근에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OLED 탑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RF PBC에 대한 추가 매출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애플 쪽으로 약간은 좀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정체기가 좀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부분 1분기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터치를 하고 2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OLED에 대한 채택을 통해서 관련된 RF PBC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또 이에 대한 부분이 또 단가가 또 상대적으로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마진이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BH가 기존에는 이 PCB 쪽이라든지 IT 기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부분 90% 이상이었었는데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인수를 했었던 전장 사업부 쪽에서 이제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600억 원 정도 4분기 실적이 잡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한 2,9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2,900, 한 3,000억 원 정도 올해 내년까지 전장 사업부 쪽에 대한 부분 매출 차량용 무선 충전기에 대한 매출액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전장용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한 20% 가까이 차지를 하면서 기존에 조금은 좀 한쪽으로 치우쳤었던 사업이 조금 좀 확장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최고 경신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내년까지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 BH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TMC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반도체, 특수가스, 국산화에 지금 선봉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도 사실 괜찮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월 19일 코스닥에 상장을 한 어떻게 보면 새내기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공모가가 한 28,000원 정도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시작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좀 하회했던 부분들, 다만 최근에 51,000원을 좀 어느 정도 경신을 하면서 사실 좀 상승세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정도, 지금 올해 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0억 정도로 지금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매출 한 3,800억에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전년 대비 올해 성장할 것이라는 좀 예상이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나왔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26억 정도를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00% 이상 좀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네온이라든지 제논, 뭐 크립톤 가격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지금 SK하이닉스랑 좀 삼성전자 특수가스 파트너를 좀 동시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2018년부터 1차 협력사가 됐고요. 또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와도 거래를 좀 시작을 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벌써 삼성전자와 지금 1,000억 이상의 좀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를 좀 거느린 좀 서플라이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특수가스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가 볼 때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제품군의 좀 다양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 좀 신고가 나온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좀 흐름이 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약간 트레이딩이 있냐만 좀 수급 자체는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 TM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엔터주 내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엔터주 내에서 YG의 또 내림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아티스트 지드래곤 지금 계약 만료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사실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를 일이지만 네. 일단 어제의 하락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지난 휴일, 6월 6일 날 나온 뉴스였었죠. 지드래곤이 재계약을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공시에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내용이 아티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회사 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좀 해소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이었던 뭐 빅뱅의 대표적인 멤버인 지드래곤인데요. 사실 지드래곤이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좀 크게 하진 않았지만 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에 따른 매출액이 크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드래곤의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SM도 마찬가지였었죠. SM도 엑소 멤버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또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은 이러한 좀 엔터사들을 엔터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조금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약간 11%대 하락 조정이 나왔고요. 대부분 뭐 SM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이 지금 뭐 최근에 급등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은 여전히 좀 견조합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 대부분 지금 순매수를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엔터주들이 쉽게 좀 조정이 크게는 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시점에서 좀 들어갈지가 대한 사실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네.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GD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블랙핑크 역시도 지금 8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과 한두 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이제 하반기에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악재와 호재가 조금 좀 섞여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앞서 말씀드린 수급은 아직은 좀 양호하지만 주가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조정을 좀 더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수급이 좀 아직도 좀 강하다라는 외국인이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순매수니까.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엔터 사사들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사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서 또 따라잡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기도 좀 불안하고 맞아요. 이런데 지금은 이제 확률적으로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로는 2차 전지 장비 내에서 PNT를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또 장비 업체가 되겠습니다. PNT 요즘 주가는 많이 올라오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2차 전지주 내보다는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1분기에 상당히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좀 아웃퍼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한 제가 볼 때는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왔고요. 오히려 장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한 뭐 4월 정도부터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코스닥의 하락과 함께 좀 같이 좀 조정이 나온 부분들, 결국 모멘텀의 부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좀 싸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PNT를 중심으로 한 지금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셀 3사가 대량으로 좀 발주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지금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싸진 상황,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주가 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땐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P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17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주 잔고를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말까지 지금 1조 한 8,400억 정도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쌓여 있는 상황.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규 수주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이제 1조 1,400억 다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조에 육박하는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지금 이제 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롤트롤 경쟁사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단가 압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경쟁사들에 있어서 좀 도전은 거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블루오벌 지금 SK 뭐 서산공장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조인트 벤처 같은 핵심 고객사들의 어떤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2, 3년 정도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P&T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양극재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좀 선순환 또 이제 후발적인 어떤 주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P&T를 중심으로 하나기술이었는데 뭐 D&T 관련된 종목들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2차전지 내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5번째 기업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5번째는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현대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는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공업같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공업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저도 미국에 공장 지어요라는 제목이었는데 미국 공장을 또 짓게 된다면 2024년 정도부터는 신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조정 씨 매수 전략인가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업체들의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어제 뭐 나온 이슈로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 사실 뭐 소송이 좀 걸렸는데 뭐 도둑질 챌린지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그런 이런 안전장치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좀 이유로 현대기아차가 이러한 좀 이슈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현대차와 기아 어제 급락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다 같이 일제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현대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뒤로 하고요. 앞으로의 좀 모멘텀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의 협력 업체로서 내장재를 좀 제조를 하고 있고요. 시트, 패드, 그리고 암레스트, 또 헤드레스트 등에 대한 부분으로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현대차의 최근에 이제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힘입어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말씀하신 어제 리포트에서 나왔었던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대차와 이제 앞으로의 협력을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매입을 했고 물류 창고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대한 생산 라인을 좀 가동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연간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단순히 현대차 협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북미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부분, IRA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고객사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역시 조정 씨의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SD 엔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추세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연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52주 최고가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급도 좋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3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어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까지 내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조선주에 관련된 관심이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을 좀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지금 이제 랠리를 좀 이제 조선 섹터가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조선 기자재 중에서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빠르게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한 매출이 한 9,600억 정도, 근데 BEP가 8,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순위분기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 이제 중공업 같은 이런 좀 조선 3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중국 조선소로 좀 다변화된 매출 구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좀 2,500억 정도, 앞에서 제가 이제 BEP 8천억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는 거의 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 기준 한 3년이 넘어가는 좀 그러한 좀 수주 잔고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주 잔고가 올해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좀 빠르게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HST 엔진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돌파 매매가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좀 이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 중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 같은 좀 자리가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후발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HS 엔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보유자 내지는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의 좀 돌파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밑에서 좀 담아갈 수 있는 좀 종목으로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자리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